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이름이 새겨진 스마트폰 케이스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전에 플렉서블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고 나서 그때로부터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때가 굉장히 많이 끼더라고요. 플렉서블 필라멘트가 더 유독 주변의 먼지나 오염 이런 거로부터 더 쉽게 지저분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하지 않은 일반 PLA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만드는 방법을 함께 공유해도 좋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준비물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케이스를 찾아보는 거죠. 그거는 싱이버스에 가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스마트폰 케이스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아이폰 6X 케이스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스마트폰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무런 이런 중간에 모양이 없는 그런 스마트폰 케이스를 찾았습니다. 그 전에 플렉서블 할 때는 여기 부분이 끊어져 있지 않고 완전히 딱 메꿔져 있는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플렉서블 하지 않은 일반 PLA에서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출력해 놓고 스마트폰이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홈이 있는 이 모델링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필요하고 준비해야 된다 생각한 거는 나의 이름을 STL 파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팅커캐드라고 하는 웹상에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서 텍스트를 STL 파일로 바꿔주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팅커캐드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에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제가 하려고 했던 북리지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원하는 텍스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한글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폰트가 멀티랭귀지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북리지라고 치시게 되면 한글도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는 폰트에 제약이 있습니다. 다양한 폰트, 내가 원하는 폰트로 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텍스트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폰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저는 맥에서 키노트를 사용해서 이런 맨 바탕에다가 글 상자에 글을 하나 북리지를 써봤습니다. 이 폰트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꾸셔서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반적인 형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이 스마트폰 케이스 표면에다가 약간 음각으로 해서 새길 것인지 아니면 관통해서 아예 구멍을 낼 것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자를 만들 경우에는요, 여기에 O라든지 이런 부분에 겉에도 따지고 안에가 따지게 되면 겉에 여기가 빈 공간이 생겨서 안에가 표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관통하는 글자 형태를 만들 때는 적용이 안 되거나 잘못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통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보셨죠? 여기다가 하얀색 사각형을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가려줬습니다. 가려주게 되면 여기 바깥쪽과 안쪽에 O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져 나가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고요 했는데 오늘은 관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럴 때는 약간 오버행이 주어지긴 하겠지만 크게 걱정스러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기에 만들어 놓은 글자를 갖다가 캡처를 합니다. 네, 캡처를 하면 캡처된 것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 저장을 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SVG 변환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SVG 변환기, 인터넷 구글 같은 곳에서 JPG를 이미지를 SVG로 변환하는 거라고 치시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링크에 들어가셔서 아까 전에 캡처를 해놨던 거를 이쪽에 가져오셔서 여기다 던져 놓거나 아니면 그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만들어 놨던 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그것을 SVG로 변환하겠다 하고 변하게 하기 라고 눌러줬습니다. 한 10초 정도 내외에서 내가 만들었던 JPG를 SVG 파일로 바꿔놓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되었다고 한다면요, 이제 다음으로 SVG를 가져와서 이거를 STL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SVG를 가져오는 방법은 Import를 눌러주시고요. 이 Import가 처리하는 파일들이 STL, OBJ, SVG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다운로드 받은 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던져 놓으시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사이즈로 하시면 안 되겠고요. 한 5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크기가 좀 작아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임포트를 눌러주시면요, 여기 베드, 워크플레인이라고 하는 이 베드 위에 SVG 파일로 만든 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거를 여기서 조금 이걸 만져보신 분이라면 이거를 합병시키거나 아니면 이걸 음영을 홀로 만들어서 빼주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요, 바로 큐라에서 이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STL 파일로 만들어 보내야 되겠죠. 엑스포트 시켜서요, STL을 눌러서 저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큐라로 가셔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두 가지, 하나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그리고 방금 전 만들었던 이름으로 만든 STL 파일 두 가지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케이스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글자를 새긴 거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작업을 위해서 솔리드 뷰로 해보면 좋겠죠? 네, 솔리드 뷰로 보니까 두 개가 이렇게 잘 가지고 온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새겨 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름 새기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봤을 때 이름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반전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미러를 해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미러를 하면 북리지라고 나오죠. 네, 북리지라고 나온 다음에 요거는 회전을 또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회전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왔네요. 네, 회전까지 시켜줬으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동을 여기로 옮기고요. 이거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거를 이렇게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이동된 거를 갖다가 중심에 이제 잘 이동이 된다 싶으면 위에서 봐서 위에서 보고 작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게 크기가 작다 싶죠. 그럼 스케일을 늘려줍니다. 스케일을 한 150% 정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어느 정도 맞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요,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펄 모델 세팅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펄 모델 세팅에서 Modify Setting for Overlap with Other Model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모델
모디파이 세팅을 누른 다음에 셀렉트 세팅에서 월 시크니스 탑 앤 버텀 그리고 마지막 임펠 덴시티 세 개를 눌러 주시고요. 셋 다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0 0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부분이 모두 중첩되어 있는 이 부분은 000이니까 안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를 파주는 거죠. 파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가 관통되기 때문에 이 높이를 갖다가 스케일을 조정을 해서 유니폼 스케일링을 끄고 Z를 내가 원하는 바닥에서부터 원하는 부분까지 높여서 출력이 안 되도록 그 부분은 비도록 하는데요. 해봤을 때 이 높이를 0.4 하게 되면 두 개 레이어가 올라가고 그때부터 글자 부분이 채워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보이죠? 이거를 가지고 슬라이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싱이 금방 됐네요. 네, 슬라이싱한 밑에 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었죠. 공리지라고 아주 예쁘게 나온 다음에 두 개 레이어가 올라가고 세 번째 레이어부터는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밑에 첫 번째 레이어는 있다가 두 개 레이어까지 공리지가 나타나고 세 번째 레이어부터는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자,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이러면 출력이 될지 바로 출력을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39분 뒤에면 우리는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